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래자입니다. 이제 또 한밤중이 되네요. 내일 또 이제 증시가 아니라 장이 열립니다. 장. 우리 K 증시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 증시를 보면은 요즘 상당히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 과연 또 오를지 떨어질지. 그동안 우리 한국장이 열리지 않을 때는 미국장이 괜찮았는데 또 한국장이 열릴 때쯤 되면은 또 미국장이 또 빠지더라고. 뭔가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좀 악재가 조금 전 사라졌으면 좋겠네. 사라지고 악재가 좀 거치고 호재만 그냥 막 득실득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실득실.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보낸 증시가 이번 주에는 반등을 모색할 것 같나요? 반등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과연 반등을 모색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난달 18일 이후로 이제 가파르게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2460선까지 이제 밀리면서 올해 고점 대비 2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일부 악재들이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소가 돼가지고 호재로 작용할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전주 대비 43.0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2465.07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841.02로 장을 마쳤고 전주 대비 16.33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달 18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는데 기간도 같은 기간에 4,8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찬물을 이제 끼얹었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재부상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악재들이 쏟아지다 보니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었고 다만 추석 연휴 직전이죠. 9월 27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는 5거래일, 코스닥은 9거래일 만에 이제 각각 이제 반등을 한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맞은 추석 연휴는 국내 증시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휴식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일부 악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해법을 도출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상하원이 데드라인이었던 9월 30일이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좀 넘겼고요. 급등했던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내려오면서 이 가팔랐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에서도 그래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9월 고용지표, 한국의 9월 수출하고 미국의 ISM 제조업 그 PMI가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연방 정부 셧다운, 시장 금리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방향성 재탐색 구간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4일에는 장 초반의 연휴 기간에 대외 이벤트를 일시에 반영을 하면서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거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개장한 증시는 상승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5년간 추이를 보니까 추석 연휴 다음 날에는 증시는 상승이 4차례, 하락이 1차례였는데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개장일에 코스피가 2.7%, 코스닥은 2.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투자금이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이제 올렸다는 거죠. 6일간의 긴 휴장을 거친 만큼 이번 주 증시는 그동안 비축된 에너지를 발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그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요인은 아닌데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재료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연휴 이전에 지수가 약세 흐름이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요소고 하이투자증권에도 보니까 연휴 이전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에는 연휴 이후에도 대체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연휴 이전에 그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시기에는 이후에도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이전에 코스피 지수가 강한 조정을 받은 만큼 통계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라 지난 그 추석 전에는 이렇게 찔끔찔끔씩 올랐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고요. 이제 과연 어떻게 올릴지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영국은 조금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좀 약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0.01%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 프랑스 소폭 빠지고 있네요. 0.06%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현재 한 0.68%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보니까. 필라도 새벽에 보니까 0.42% 올랐는데 오늘 좀 올라줘야 할 텐데 상당히 저도 궁금해지네요. 과연 진짜 올라줄지 안 올라줄지. 근데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보니까 오늘은 좀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환율은 현재 1360원, 한 10원 정도 올랐고, 달러 일본엔 149.83엔 계속 오르고 있네요. 유가는 88.82달러고요. 그리고 일본 연화는 907.60, 유로화는 1423.92원, 중국 이에나 185.73원이고요. 휘발유 1796.32, 국제금값 1847.2달러, 국내는 82,306.65원 정도 됩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미쳤어요. 지금 보니까 4.741이야. 갑자기 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금리가. 금리가 감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아직 금리가 지금 미친 척하고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0.46%더 빠지고 있네요. 지금 S&P 0.5, 나스닥 0.65. 지금 선물이 쭉 빠지고 있어요. 러셀도 0.8%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한 방에 또 빠지려고 하는지 좀 별로 좀 깨름직하네요.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8,400원 있는데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69,000원에서 한 7만원 선까지도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아마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좀 진둘러 있던 것들이 이제 폭발할 거예요. 팍 터지면서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우선주도 현재 54,500원인데 그동안 지리비리 했어요. 이제 55,000원벽을 뚫고 한 5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장이 과연 어떻게 또 오늘 받쳐주느냐 문제예요. 또 갑자기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확 빠져버리면은 그동안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깎여먹는 거예요. 깎여먹어. 에너지가 깎아먹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밤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추석 연휴 동안 운전한다 고생하셨고 편히 푹 쉬고 내일 새벽 0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 굿나잇.